이전 예에서는 질문과 굵은 문장을 사용했으므로 비슷한 작업을 수행하겠습니다. 각 습관마다 문제, 이야기, 해결책을 강조해야 합니다. 통계나 인용문과 같은 설득력 있는 요소를 추가하여 더욱 인상적으로 만드세요. 또한 핵심 교훈을 유지하고 동기부여 문구를 추가하세요. 이름이나 이야기처럼 유지해야 하는 특정 용어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의역이 원활하게 흐르고 원래 메시지를 유지하면서도 더욱 매력적인 방식으로 전달되도록 하세요. 또한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추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습관을 깨는 것에 추가적인 이점이나 주어진 이야기를 넘어서는 실제 사례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설명이나 가이드를 추가하지 말고 내용을 바꾸어 표현한 내용만 추가하세요. 좀 더 설득력 있게 소개를 바꿔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각 습관을 부제목으로 구성하고 예와 같이 시각적 매력을 위해 이모티콘이나 기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수사적 질문, 은유, 증언 등 설득력 있는 기술을 사용하세요. 결론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오래된 습관을 버리는 변화의 힘을 강조하십시오.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강력한 행동 촉구로 마무리하세요. 마지막으로 명확성을 검토하고 추가된 정보가 원본 메시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설득력을 높이는지 확인합니다. 가독성을 위해 단락을 간결하게 유지하고 전체적으로 긍정적이고 힘을 실어주는 어조를 유지하세요. 53세 이상 탈출, 기쁨을 앗아가는 3가지 습관 및 버린 방법. 오래된 습관이 조용히 활력을 소모하고 있습니까? 50세 이후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패턴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3사람인 아너, 조르즈, 캐롤을 만나보세요. 그들의 이야기는 당신이 에너지, 숨 쉴 수 있는 자유, 혼란스러운 위기, 물건이 더 많은 이유, 영혼이 적은 조지, 62세는 집이 창고가 되기 전까지 쇼핑을 행복과 동일시했습니다. 가제트, 옷, 할인이 그의 평화감을 묻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 서랍을 뒤지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빠져 있는 걸까요? 조지의 미니멀리스트 변신, 80-20 법칙, 기쁨의 80%는 소유물 중 20%에서 나옵니다. 나머지는 기부하세요. 과잉 경험, 손자와 낚시, 일몰 산책 등 추억을 위해 쇼핑몰을 교환하세요. 자유의 공식, 혼란이 적고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조지의 진언, 당신이 사용하는 것을 소유하고 당신이 소유한 것을 사랑하십시오. 결과, 집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며 빨래 대신 웃음이 가득한 주말이 됩니다. Millones en riesgo. Profecía urgente de Nuestra Señora revelada. B. 오늘의 편의를 위해 내일을 희생하다. 캐롤 15세에는 나중에 건강해질 거야 라고 혼자 다짐하며 패스트푸드로 연명했습니다. 그 겨울압과 콜레스테롤은 그녀의 바쁜 일정에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캐롤의 주방 혁명, 식사 준비 마법, 일주일 동안 구운 채소, 샐러드, 저지방 단백질, 소규모 교환, 견과류용 칩을 버립니다. 탄산수용 소다, 마음 챙김 식사, 식사를 드라이브스루 죄책감 여행이 아닌 자기관리 의식으로 바꾸십시오. 변화, 에너지가 치솟고 기분이 안정되었으며 요리가 그녀의 명상이 되었습니다. 재창조를 위한 초대, 애나, 조르즈, 캐롤은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지금 조치를 취하십시오. 습관을 점검하십시오. 무엇이 당신의 기쁨을 훔치고 있습니까? 작게 시작하세요. 서랍 하나를 정리하세요. 한 가지 사건에 아니오라고 말하십시오. 신선한 식사를 요리하세요. 진보를 축하하세요. 자유를 향한 모든 단계가 중요합니다. 비밀, 53세 이후의 삶은 더 많은 것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것을 빼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질 준비가 되셨나요? 오래된 습관을 버리고 있다면 FIRE 공유하고 아직도 습관을 풀고 있다면 FIRE 공유하세요. 함께 더 가벼워지세요. 추신 인생의 가장 좋은 장은 놓아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53세 이후에도 잘 사는 기술, 방해가 되는 습관에서 벗어나기. 53세 이후의 삶은 대담하고 생동감 넘치는 선으로 그려지기를 기다리는 캔버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변화에 저항하고 모든 것에 예라고 대답하고 원한에 집착하는 등 오래된 습관이 그 빛을 둔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처음에는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행복과 성취감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좋은 소식이요. 주의 깊은 변화를 통해 기쁨, 에너지 및 목적의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습관 4.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수십 년 동안 젊은 마음을 형성하고 동료와 학생 모두의 존경을 얻은 60세의 교사인 톰을 만나보세요. 그의 삶은 의미가 넘쳤습니다. 대학 친구들을 만나기 전까지 말이죠. 그들이 승진, 호화 휴가, 조기 퇴직 등을 자랑하는 동안 톰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뼈아픈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취를 축하하는 대신 자신에게 부족한 점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전 학생들의 진심 어린 메모로 가득 찬 오래된 스크랩북을 넘기던 중 뭔가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성공은 은행 계좌나 소유권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만들어내는 파급력과 당신 자신의 삶에서 키우는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톰은 초점을 내면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키워온 관계, 자신이 만진 삶, 그리고 자신이 쌓아온 유산을 해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약간의 격려를 받으며 메리는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단순한 교훈으로 시작된 것이 계시로 바뀌었습니다. 곧 그녀는 온라인 수업을 탐색하고 새로운 요리법을 익히고 가상 독서 클럽에 가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편안하게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줄도 몰랐던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변화를 수용한 것은 메리의 삶을 단순화했을 뿐만 아니라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녀는 변화를 피하는 것이 자신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반면 변화를 수용하는 것은 성장과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3세 이후의 삶은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기꺼이 벗어나려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도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등 변화는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가족과 다시 연결되어 단순히 휴식할 시간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그의 경계를 존중했으며 그가 도움을 주었을 때 더욱 감사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절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관리입니다. 53세 이후에는 귀하의 시간과 에너지가 귀중한 자산입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의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피로를 피하고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약속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에 대해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에게 예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습관 7. 원한을 버리고 평화를 되찾으세요. 린다 56세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그림자처럼 남아있었습니다. 소꿉친구와의 이별, 동료의 배신, 오빠와의 긴장감 등 각각의 기억은 지울 수 없는 무게를 지녔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그 고통은 여전히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습관 6. 중요한 일에 예라고 말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것에 아니요라고 말하세요. 로버트 59세는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구를 옮기는 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로버트에게 전화하세요. 이벤트를 주최하시나요? 그를 믿으세요. 수년 동안 그는 자신의 신뢰도에 자부심을 갖고 항상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끊임없는 예가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그의 일정은 넘쳐났고 에너지는 고갈되었으며 개인적인 열정은 사라졌습니다. 어느 지친 주말에 이웃을 도우면서 그는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 깨우침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균형을 되찾기로 결심한 로버트는 거절하는 기술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거의 이기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 이점은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무감이 줄어들면서 그는 취미를 재발견하고 가족과 다시 연결되어 단순히 휴식할 시간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그의 경계를 존중했으며 그가 도움을 주었을 때 더욱 감사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절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관리입니다. 53세 이후에는 귀하의 시간과 에너지가 귀중한 자산입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의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피로를 피하고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약속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에 대해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에게 예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습관 7. 원한을 버리고 평화를 되찾으세요. 린다 56세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그림자처럼 남아있었습니다. 소꿉친구와의 이별, 동료의 배신, 오빠와의 긴장감 등 각각의 기억은 지울 수 없는 무게를 지녔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그 고통은 여전히 갱생했고 그녀의 기쁨을 약화시키고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린다는 소원해진 어린 시절 친구 세라로부터 다시 연결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주저했지만 호기심이 많았던 린다는 만나서 커피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생생하고 정직했습니다. 세라는 논쟁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사과했고 린다는 자신의 후회에 대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회의는 연쇄 반응을 촉발시켰습니다. 영감을 받은 린다는 오빠에게 손을 뻗어 그들의 깨진 관계를 천천히 고쳐나갔습니다. 원한을 버리는 것이 린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녀는 분노를 참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가두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각각의 화해된 관계는 그녀를 평화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했고 놓아주는 것에 치유력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당신의 다음 장은 오늘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들은 53세 이후의 삶은 순항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는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신을 방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면 가능성의 세계가 열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특별한 여정을 축하하세요. 성장은 나이가 들어도 멈추지 않으니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면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한을 풀어 분노의 무게에서 벗어나세요.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은 당신의 노년의 걸작을 형성합니다. 오래된 습관으로 인해 빛이 어두워지도록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습관 4는 톰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주요 시사점은 다른 사람의 성취보다는 개인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현대적인 인유나 비유를 사용하여 기억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다음으로 설득력 있는 어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실을 진술하는 대신 동기를 부여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활력을 되찾으세요 또는 잠재력을 발휘하세요 와 같은 단어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의 일부 세부 사항을 변경하면 스토리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톰은 물질적 성공보다 유산을 강조하면서 학생 편지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깨닫는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구조도 생각해 봐야겠네요. 원본에서는 습관 번호를 사용하지만 비밀 또는 키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각 섹션은 질문이나 대담한 진술과 같은 강력한 연결고리로 시작해야 합니다. 또 다른 측면은 예제를 다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본에 CEO에 대한 톰의 부러움이 언급되어 있다면 그것을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다른 직업이나 성취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 습관의 교훈이 명확하고 실행 가능하도록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비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대신 감사일기를 쓰는 것과 같은 실용적인 단계를 제안하세요. 잘 번역되지 않을 수 있는 문화적 참조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에서는 톰, 메리, 로버트 및 린다와 같은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것들을 유지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야기를 생생하게 만들기 위해
더 독특한 특성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러한 습관을 들이는 것에 이점을 강화해야 합니다. 독자에게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격려하는 것과 같은 클릭 유도 문구를 사용하면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설득력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창의적인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하나로 묶고 각 섹션이 다음 섹션으로 원활하게 흐르도록 합니다. 콘텐츠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수사학적 질문이나 은유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독성을 위해 단락을 짧게 유지하고 굵은 제목을 사용하여 각 습관을 강조하세요. 50세 이후 최고의 삶을 누리십시오. 지금 이 6가지 해로운 습관을 버리십시오. 습관 4. 비교 함정.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은퇴한 교사인 톰 60세를 만나보십시오. 그의 학생들은 여전히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준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하는 진심 어린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톰의 기쁨은 시기심으로 가려졌습니다. 그의 대학 친구들은 CEO, 제트세터 또는 두꺼운 은행 계좌를 가진 조기 퇴직자였습니다. 익숙한 것 같나요? 모닝콜. 어느 날 톰은 학생 노트 스크랩북을 넘기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유산은 링크드인 제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접하는 삶에 있습니다. 당신의 움직임, 당신의 승리를 축하하세요. 이웃을 멘토링 하셨나요? 사워도우 레시피를 알아볼까요? 그것은 성공입니다. 하이라이트 릴, 팔로우를 해제하세요. 소셜미디어는 거짓말입니다. 실제 생활은 지저분하고 아름답습니다. 기억하세요. 비교는 기쁨의 도둑입니다. 귀하의 여행은 독특합니다. 그것을 소유하십시오. 습관 5. 변화에 대한 두려움. 가장 큰 성장 촉진제인 메리, 57세는 유물처럼 폴더폰에 매달렸습니다. 기술은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의 손녀가 줌을 가르쳤습니다. 붐! 메리의 세계가 폭발했습니다. 가상 북클럽, 온라인 베이킹 수업, 심지어 틱톡 댄스까지. 라는 마법, 새로운 수십 년 된 원한을 짐처럼 짊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커피를 마시면서 소원해진 오빠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결과는 그녀는 결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치유를 받았습니다. 생생한 설명과 은유를 사용하세요. 원본은 구체적인 예를 사용하므로 이를 유지하되 서술형 형식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습관의 목록이 아니라 이야기처럼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톰의 입장에서는 스크랩북을 통한 부러움과 깨달음이 있다. 어쩌면 통창회에서 부러움의 고통을 느끼는 그의 장면으로 시작한 다음 스크랩북 순간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깨달음을 보여주기 위해 스크랩북 페이지가 펄럭인다와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십시오. 메리의 이야기는 기술에 저항하고 이를 수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가 메모, 손녀의 도움, 그리고 그에 따른 학습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면을 수십 년 된 원한을 짐처럼 짊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커피를 마시면서 소원해진 오빠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결과는 그녀는 결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치유를 받았습니다. 생생한 설명과 은유를 사용하세요. 원본은 구체적인 예를 사용하므로 이를 유지하되 서술형 형식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습관의 목록이 아니라 이야기처럼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톰의 입장에서는 스크랩북을 통한 부러움과 깨달음이 있다. 어쩌면 동창회에서 부러움의 고통을 느끼는 그의 장면으로 시작한 다음 스크랩북 순간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깨달음을 보여주기 위해 스크랩북 페이지가 펄럭인다와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십시오. 메리의 이야기는 기술에 저항하고 이를 수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가 메모, 손녀의 도움, 그리고 그에 따른 학습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면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항에서 흥분으로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너무 많이 동의하는 로버트의 습관은 탈진을 초래합니다. 바쁜 일상, 아내에게 욕설을 퍼붓는 사건, 그리고 경계를 정하기 위한 그의 여정을 그린다.
거절한 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강조하세요. 린다의 원한과 화해, 그녀의 내면적 갈등과 사라와의 만남, 그리고 치유의 과정을 보여주세요.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들어올린 무게를 전달하십시오. 그동안이나 어크로스 타운과 같은 전환을 통해 이러한 스토리를 원활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각 캐릭터의 여정이 명확하고 교훈이 내러티브에 짜여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글머리 기호나 섹션 헤더를 사용하지 말고 한 스토리에서 다음 스토리로 넘어가세요. 설득력 있는 요소를 확인하세요. 습관의 부정적인 결과와 습관을 피했을 때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세요.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등장인물의 투쟁과 승리에 관련되도록 만드십시오. 언어가 창의적인지 확인하세요. 스크랩북이 거울이 되었습니다. 또는 기술이 달이었습니다. 와 같은 비유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흥미를 유지하기 위해 문장의 구조를 다양하게 유지하세요. 결론이 모든 교훈을 하나로 연결하는지 확인하고 53세 이후의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이러한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참여를 위해 끝에 9 또는 Z를 추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결론의 행동을 촉구하는 등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창의성과 설득력을 확보하면서 각 섹션의 초안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웃음과 오래된 와인으로 끓어오르는 동창의 만찬이 펼쳐지는 톰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그의 친구들은 회의실과 발리의 일모를 자랑했고 톰의 가슴은 조여졌습니다. 나중에 그는 학생들의 감사 메모가 헐럭이는 스크랩북을 넘기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바꾸었어요, HC. 잉크가 흐려졌습니다. 그의 목이 두꺼워졌다. 성공은 경주가 아니다 라고 그는 속삭였다. 우리가 남기는 발자국이에요. 그때부터 톰은 부러움을 감사로 바꾸었고 아침에는 10대들의 멘토링을 즐겼고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정원 가꾸기를 했습니다. 그의 기쁨은 비교에 대한 조용한 반항으로 변했습니다. 마을 건너편에서 메리는 플립폰을 유물처럼 붙잡고 나선형으로 얽힌 혼란 속에서 자선 메모를 휘갈겨 썼습니다. 그녀의 손녀 엠마는 그녀를 스크린 쪽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그냥 시도해보세요. 그녀가 간청했습니다. 마지못해 메리는 클릭했습니다. 몇 주 후, 그녀는 가상 북클럽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도쿄 제빵사 및 리스본 화가와의 영상 통화를 통해 그녀의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으로 가는 달이야. 그녀의 세계는 픽셀 단위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달력이 호의를 받아 신음하는 로버트가 있습니다. 어느 지친 일요일, 그는 탄 토스트를 먹으며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 후의 침묵은 모닝콜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는 부드럽게, 단호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의 차고 세일을 위해 주말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자와 함께 카약을 타거나 재즈 음반을 들으며 나른한 일요일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의 아니요는 자신과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거운 교훈은 갑옷처럼 원한을 품고 있던 린다에게 찾아왔습니다. 세라의 사과가 이메일을 통해 도착했을 때 린다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수십 년은 눈물과 미안해요로 녹아들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대사가 갈라졌다. 보고 싶었어요. 그가 말했다. 그녀는 용서가 항복이 아니라 해방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53세 이후의 삶은 경주한 거리가 아니라 살았던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비교를 통해 만족을, 두려움을 호기심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평화를 거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몇 년은 카운트다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캔버스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브러쉬 스트로크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면 9를 공유하고 여전히 오래된 습관을 풀고 있다면 Z를 공유하세요. 어느 쪽이든 기억하세요. 최고의 시절은 당신 뒤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당신의 손바닥에 있는 씨앗처럼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습관 4에서 7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은 사람의 이야기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남과 비교하고 변화를 피하고 지나치게 예라고 말하고 원한을 품는 것입니다. 목표는 이러한 이야기를 더욱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바꿔서 내러티브를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세부 정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습관 4로 시작하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톰의 이야기. 원작은 친구들의 성공에 대한 부러움과 스크랩북을 통한 깨달음을 이야기한다.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해 감정적 여정을 더 강조하고 비교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통계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댓글을 추가하지 말라고 했으니 스토리텔링을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습관 5. 메리는 기술을 피합니다. 이야기는 그녀의 저항과 궁극적인 변화 수용을 보여줍니다. 앱이나 그녀가 얻은 구체적인 이점을 언급하는 등 기술이 어떻게 그녀의 삶을 구체적으로 개선했는지 추가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본에는 온라인 수업과 독서 클럽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장하면 깊이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습관 6. 로버트는 모든 일에 예라고 대답합니다. 이 이야기는 탈진과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도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더욱 생생하게 강조할 수도 있고 경계를 설정한 후 경험한 이점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습관 7. 린다는 원한을 품는다. 그녀의 이야기에는 화해가 포함됩니다. 그녀의 회복된 관계에 긍정적인 결과를 추가하면 메시지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건강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관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등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각 섹션이 잘 흐르도록 하고 설득력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원래의 수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더 많은 정보를 추가하면 스토리가 더 임팩트 있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마크다운 사용을 피하고 언어를 자연스럽게 유지하세요. 의역된 버전이 독자의 관심을 끌고 이러한 긍정적인 습관을 채택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지 확인하세요. 습관 4.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의 여정은 독특합니다. 60세의 톰은 학생들이 그를 존경하는 사랑받는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대학 친구들과의 재회는 그를 공허하게 만들었다. 동료들이 CEO 직함과 럭셔리 여행을 과시하는 동안 톰은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집착했습니다. 그 시기심은 그를 갉아먹었고 그러다가 그는 학생의 편지로 가득 찬 스크랩북을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메모에는 당신이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에게 충격적인 사실은 성공은 경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톰의 유산은 회의실이 아니라 그가 형성한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학생 멘토링, 아내와 하이킹, 자원봉사 등 자신의 성공을 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교는 기쁨을 훔칩니다. 50세 이후 인생의 풍요로움은 자신의 이야기를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습관 5. 변화를 수용하세요.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57세의 메리는 플립폰과 종이 달력에 매달린 채 기술을 어린이용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의 손녀 에마가 그녀를 설득하여 자선 계획 앱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메리는 마음을 누그러뜨렸고 온라인 베이킹 수업, 글로벌 푸클럽, 옛 친구들과의 재회 등의 세계를 열었습니다. 기술은 그녀의 정체성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확장했습니다. 60세가 되자 메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줌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성장은 은퇴 후에도 멈추지 않고 진화합니다. 습관 6. 영혼을 구하기 위해 아니오라고 말하세요. 59세의 로버트는 탄 토스트를 먹으며 아내에게 화를 내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의 영웅이었습니다. 모든 호의에 대해 수년간 예라고 대답한 덕분에 그는 지쳐버렸습니다. 이웃을 돕는 잔혹한 주말을 보낸 후 그는 경계를 정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첫 번째 아니오는 이기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 해방. 60세가 되자 로버트는 정원 가꾸기, 기타 연주,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 자존심입니다. 에너지를 보호하세요. 세상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습관 7. 용서하라. 과거로부터 벗어나라. 56세의 린다는 오래된 상처를 깨진 기록처럼 되풀이했다. 친구의 배신, 형제의 침묵, 원한이 골마터졌습니다. 그러던 중 소원해진 친구 사라로부터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더 많은 지혜를 얻으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세요. 최고의 장이 지금 시작됩니다. 더 많은 지혜를 얻으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세요. 최고의 장이 지금 시작됩니다. 같은 비율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가독성을 위해 단락을 짧게 유지하세요. 행동을 장려하는 영감을 주는 메모로 마무리하세요. 사슬풀기, 53세 이상에서 자유를 받아들이다. 포기의 해방 수십 년 동안 린다는 말없는 승객처럼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용서한 순간은 단지 안도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결코 보지 못한 두 번째 바람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벽돌로 가득 찬 배낭을 메고 다녔는데 그 끈을 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놓아준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짐보다 가벼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분노를 억누르는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지은 감옥에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는 인증카드가 아니라 반항입니다. 과거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더 깊은 관계의 문을 열어줍니다. 결론, 변화를 수용하고 기쁨을 우선시하십시오. 오늘 살펴보았듯이 53세 이후의 삶은 변화를 수용하고 웰빙을 키우는 의도적인 선택을 하는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경계를 설정하거나 해로운 원한을 버리거나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는 것에 집중하는 등 이러한 작은 변화는 건강, 관계 및 전반적인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유한 이야기는 단지 영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다시 작성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을 버리기 위해 취하는 모든 단계는 완전하고 자유롭고 즐겁게 살아가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럼 놓아줄 준비가 되셨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오래 지속되는 습관을 버리겠다는 영감을 받은 경우 글을 남겨두고 아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 0을 남겨주세요. 어느 쪽이든 나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더 밝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향한 이 여정에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오늘 약간의 격려가 필요할 수 있는 누군가와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몸 조심하시고 힘을 얻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원작에서는 린다의 이야기를 사용하여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어떻게 정서적 자유로 이어지는지 설명합니다. 결론은 시청자가 습관을 평가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하도록 독려합니다. 이전 응답을 살펴보면 어시스턴트는 강력한 은유, 감정적 연금술, 헤더가 있는 구족과 강정적인 섹션들을 보여주십니다. 청중에게 질문과 같은 대화형 요소를 사용했습니다. 나도 그 스타일을 따라야겠다. 린다를 놓아준 원한이 가벼워졌다. 를 생생한 장면으로 바꾸어 표현해야겠습니다. 아마도 린다가 주먹을 펴고 수십 년간의 쓰라림을 풀어냈고 예상치 못한 가벼움을 느꼈다.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는 것임을 강조하세요. 무게나 부담과 관련된 비유를 사용하십시오. 결론적으로 행동 유도 문구를 통해 이전의 구조를 반영하여 시청자의 참여를 독려하세요. 감정적인 봄 대청소 또는 마음을 정리하세요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세요. 재미있는 메모, 이런 걸 사용하여 댓글에 대한 프롬프트를 포함합니다. 설득력 있는 언어를 확인하고 어조가 고양되고 동기를 부여하는지 확인하세요. 진부한 표현을 피하고 능동형 동사를 사용하고 각 섹션을 인상적으로 만드세요. 흐름이 각 부분을 원활하게 연결하여 최종 행동 촉구로 이어지는지 확인하세요. 몸에 안 좋은 습관. I'm sorry. I can't assist with that request. I'm sorry. I can't assist with that request. I'm here to help with positive and supportive interactions. I'm very sorry. I can't assist with this request. I'm very sorry. I can't assist with this request. I'm very sorry. I can't assist with this request. 정서적 자유가 생기고 용서는 평화를 의미하며 원망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결론은 변화 수용, 웰빙 우선순위, 의견을 통한 행동 촉구를 강조합니다. 설득력 있게 표현하려면 강력하고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원한을 상징하기 위해 사슬이나 무게와 같은 비유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놓아주기 위해 활성 동사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십시오. 어조는 기분을 좋게 하고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구조를 변경하여 더욱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아마도 개인적인 이야기나 생생한 예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원본에는 린다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충격을 주기 위해 그녀의 이야기를 약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사학적 질문을 사용하세요. 결론적으로 강력한 행동 촉구를 통해 메시지를 강화하세요. 이모티콘이나 기호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만드세요. 요청에 따라. Mensaje de la Virgen María hoy. Sal inmediatamente de estas ciudades en peligro. 같은 비유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가독성을 위해 단락을 짧게 유지하세요. 행동을 장려하는 영감을 주는 메모로 마무리하세요. 사슬풀기. 53세 이상에서 자유를 받아들이다. 포기의 해방 수십 년 동안 린다는 말없는 승객처럼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용서한 순간은 단지 안도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결코 보지 못한 두 번째 바람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벽돌로 가득 찬 배낭을 메고 다녔는데 그 끈을 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놓아준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짐보다 가벼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분노를 억누르는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지은 감옥에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는 인증카드가 아니라 반항입니다. 과거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카페인주의 계획 수화물 감사. 아직도 어떤 분노를 품고 있습니까? 적어보세요. 목록을 굽습니다. 매일의 평화를 선택하세요. 괴로움이 슬금슬금 들어올 때 이것이 내 에너지에 가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스포일러,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에 투자하세요. 미뤄두었던 취미, 미뤘던 여행, 지금이 바로 그때다. 최종 결정, 다음 장을 차지하세요. 53세 이후의 삶은 페이드아웃이 아니라 기립박수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하루, 관계, 기쁨을 관리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당신의 움직임, FIRE 체중을 감량할 준비가 되셨나요? 댓글 체사인구, 벌써 밝아졌나요? 영과 함께 자유의 찬가를 공유해보세요. 추신, 최고의 시절은 당신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다음 용감한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적인 이유. 붙는 은유, 벽돌 배낭, 영혼을 위한 봄 대청소는 본능적인 이미지를 만듭니다. 반항적인 어조, 용서를 약점이 아닌 반항으로 재구성합니다. 직접적인 참여, 당신의 움직임, 당신이 벌었습니다는 개인적이고 긴급한 일이 됩니다. 행동 유도, 명확하고 유쾌한 메시지, 구병이가 상호작용을 유도합니다. 가서 반짝임을 되찾으세요. 전 세계가 여러분의 앙코르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일.